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라이딩하기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뭐 선선하지만은 한낮은 한 30도 육박하면서 오토바이 타면은 거의 죽음이죠. 뭐 달리면은 그나마 나은데 시내 주행으로 신호등이나 차가 밀려서 정차하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하고 엔진 열기로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 브레이크 타임 중입니다만은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라이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돈 반드시 생각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추가 비용은 필요한 소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총 사는데 총알, 탄차, 군복, 탄띠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금액적 소요가 발생은 합니다. 이 점을 생각 못하고 오토바이 구입하면은 금전적으로 추가 부담이 생겨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죠. 자, 추가되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당연히 생기는 취등록세입니다. 일단 오토바이 구입하면 남바 달아야 되죠. 남바 달 때는 취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취득세 2%, 등록세 3%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동차 구입가액의 한 5%입니다. 4천만원짜리 사면 200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은 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청이나 자동차 사업소 가서 제작증, 사용신고서라고 그러죠. 수입신고서, 인보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입영수증, 신분증, 보험증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교통과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를 교부받고 은행에서 납부를 하고 다시 교통과 가서 자동차 원부를 이제 교부를 받고 번호판을 부착을 합니다.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일반인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정신없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행업체에 맡기죠. 그것도 돈입니다. 보통 새 오토바이 살 때 대행을 서비스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대행업체가 새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멱살 잡고 싸워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것이 싹 사라졌죠. 공무원들 술 한잔 얻어먹고 이제 대행업체한테 이제 이렇게 서류 먼저 처리해주고 이런 거를 공공연히 했었죠,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번호판을 이제 달죠. 번호판 비용은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이때 번호판 가드도 판매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번호판만 부착해도 됩니다. 참고로 비싸게 팝니다.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번호판 부착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로서 번호판 가이드를 팔면은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좋고 이쁜 번호판 가드 있으시면은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소나 구청 가기 전에 이제 보험을 들어야겠죠. 보험은 제작증, 오토바이 차대 각자를 촬영한 사진만 있으면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주면은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데요. 보내진 서류를 출력해서 지참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소나 구청에 가면은 받을 수 있는 팩스 번호가 있어요. 그 팩스를 받아서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보험은 개인 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그리고 보장 범위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는 보험도 특정 보험사 아니면 안 들어줬었는데 요즘은 아마 그게 돈이 되는지 보험회사마다 화자보험회사는 다 들어줍니다. 저는 10년 경력에 46세 이상 차량가액 450만원으로 처음 보험료는 한 16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친구도 같은 조건의 와이드 글라이드 기준으로 해서 종합보험을 한 86만원인가 아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차량가액이 한 4천만원이고 40세 이상 그리고 처음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를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은 아마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종합보험은 한 15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20대 초반이고 중고 1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도 무조건 보험금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무판차를 많이 타는 겁니다. 무판은 구입 후 60일 이내에 등록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등록을 안 하면 이제 무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가 최고 이제 100만원까지 나오죠. 가산세 20%까지 이제 추가돼서 무조건 번호판 안 다르기에 얘들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걸리면은 며칠 전에 샀다고 해서 매매계약서 가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은 한 4-5만원 딱지 끊고 봐줍니다. 법이 있다 보니까 맨날 무판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보험은 각자 이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확인하는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견적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적은 돈 아니죠. 차량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중고 오토바이는 과정은 같은데 자치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서류는 매매계약서, 폐지증명, 전 차주분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폐지증명하고 전차주 신분증만 있으면은 그리고 본인 신분증만 첨부하면은 다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차종별 과세 표준액 기준이 전산에 걔들이 딱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갖고 그것을 보고 이제 과세를 하는데요. 매매 금액을 과세 기준액보다 많이 써내면은 재수 없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는 안 당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서상 최소 금액을 써내셔야 하고요. 이때 보험 가입 증명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중고 매매일 경우에 과표 금액이 50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취등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출고 한 6, 7년 이상 된 저렴한 오토바이가 대부분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그냥 번호판 때만 6,000원만 내면 이제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할리나 BMW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워낙 고가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동차세인데요. 이거는 뭐 부담이 거의 없죠. 1년에 뭐 한 18,000원 정도 낸다고 그럽니다. 연남은 7% 정도 이제 할인을 해서 16,840원을 납부하는데요. 전 시간에 제가 28,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28,500원이라고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도 얘기했더니 친구도 28,500원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1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도 18,000원이고요 1억짜리도 18,000원입니다. 문제가 많죠. 이 1륜 자동차세는 1989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네요. 근데 아마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는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1륜 자동차를 구입 시에 내는 이제 특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1륜차 소비자가에 포함이 돼 있어서 차감이 잘 안 되는데요.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특소세 감면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할인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소세가 면제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득이죠. 5%니까요. 5%면 4천만원에 5%면 200만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세 무슨 기타 세금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인보이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까주는 일 없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출고 전에 이제 옵션을 많이 달게 되죠. 할리 기존 엔진가드, 발판, 등화리 외에 전조등, 안개등, 깜빡이에 이제 LED, 열선, 등받이, 시트, 핸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거치대, 블랙박스, 거의 한 차값의 한 10%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클레딧이라고 해서 몇백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거 다 쓰고도 대부분 모자라서 200-300만원씩 추가로 들어가죠. 거기다 장착 비용은 추가로 공임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배기관 같은 것은 이제 비싼 것은 지킬앤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400-500만원 합니다. 조금 싼 반스도 한 150에서 한 200만원 하죠. 그리고 배기관을 교체하시면은 세트값이 바뀌기 때문에 엔진 매핑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 같은 경우에는 뒷서스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트윈에서 이제 모노로 바뀌는 추세죠. 뒤가 많이 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많이 휘청거리고 사람을 태우면요 할리 특징이 이제 뒷쇼바에 그 한계를 지나가면은 이게 쿵쿵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서스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요. 올린지로 교체하시면은 기본 한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하죠. 국산도 있습니다. 소울이라고 있는데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150만에서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차값 반은 거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BMW 1250 GS 기준으로 이제 3박스, 안개등, 엔진가드, 배기관, 여기도 개미지옥은 마찬가지입니다. 3박스, 안개등 이런 거는 거치대도 따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 열쇠, 그리고 스위치 뭉치까지, 배선까지 따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5-600 바르면은 이제 기본 발랐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한 1000만원 이상 발라야 좀 옵션 조금 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리나 BMW나 오토바이 업체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토바이를 외국보다 상당히 비싼게 파는 것도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옵션 장사하는 게 더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많이 모이는 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서 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옵션 없이 이제 순정으로 타면 할리, BMW 그런 식으로 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열심히 사람 모으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모여야 해골바가지 스티커라도 하나 더 팔아먹으니까 열심히 모이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기타 다른 일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한 500원 발라야지 기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종을 어떻게 선택하면 이런 옵션 짓거리를 좀 덜 하느냐, 안 하느냐. 옵션은 많이 안 달아도 되는 폼나는 오토바이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미라주 650 같은 경우에 윈드실드 6만원 줬고요.
이 박스 원래 달려서 왔는데요. 예, 그때 가격이 2015년 16년도에는 12만원 박스 2개가요. 그리고 양쪽 브라켓이 55,000원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올라서 이제 윈드실즈는 한 15만원 하고요. 뒤에 박스하고 브라켓 한 20만원 합니다. 많이 비교되죠. 뭐 이렇게 열 올려봤자 옵션 가격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안전장구를 사야 되겠죠. 뭐 헬멧은 뭐 저스트하게 잡아도 한 20만원, 자켓 한 30만원, 바지 20만원, 부츠 20만원, 글러브 10만원, 예, 한 100만원 되네요. 최소치로 가본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안전보호대 들어간 이제 괜찮은 안전장구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요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구는 최소한 좋은 거 사십시오. 예, 돈 아끼다 진짜 정말 큰 후회합니다. 옵션지를 좀 줄이시고요. 안전장구를 좋은 걸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입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 대부분 옵션지는 안 아깝게 생각하면서, 예, 돈 없어갖고 싸구려 바가지 쓰고 그것도 폼이라고 옷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만은, 옵션지를 해봤자 중고로 팔 때 3분의 1도 못 받아요. 그냥 퉁쳐서 잘 받으면 2, 300, 못 받으면 1, 200 더 받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발라놓으면, 예, 바보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도중에 이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예, 소모품 가격이죠. 예, 보존기간 내 소모품인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정품 안 쓰면은 보증 안 되는 거 뭐 얘기해드렸죠. 예, 정품은 겁나 비쌉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DIY 키트를 판매를 하는 데 비하면은 거의 10배 이상은 비쌉니다. 뭐 할리, BMW, 뭐 두카티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요. 요즘 또 타이어가 뭐 240, 280, 뭐 320, 뭐 이런 광폭 타이어 끼고 나오는 모델들이 가끔 있죠. 그리고 엔듀리오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 21인치 타이어 쓰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가 18인치인 타이어를 쓰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폭도 되게 좁고요. 비쌉니다. 앞뒤 타이어가 17인치가 보편적이고 가장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종류도 여러가지 있고요. 할리, BMW 타이어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타이어 사이즈가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없는 규격의 사이즈를 써요. 그래서 할리 정품 아니면은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타이어 가격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 뿐만 아니고 오일, 패드, 소모품에 좀 자유로운 제품들은 대부분 일제 바이크들이 좀 자유로워요. 예, 공용으로 많이 쓰는 소모품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에서 쉽게 소모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도 요령이고요. 유지 비용을 또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우주명차가 고급이 아니면 서비스도 안 된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아니면은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가도 PT병에다가 휘발유 넣어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근데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우주명차다. 웃기는 얘기죠. 뭐 요즘 할리나 BMW, 두카티 엔진 압축비가 뭐 12대1 넘어서 13대1 넘는 엔진들도 많죠. 이런 것들은 다 고급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장 휘발유 일반유 넣는다고 해서 안 굴러가는 건 아닌데, 찐빠하고 경고등 뜨고 뭐 서비스 제한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리는 12대1 세팅도 아닌데 고급류 세팅도 아니거든요. 그냥 고급류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구조상 찐빠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듯한데, 일반유 넣어도 문제도 없고, 예, 서비스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구입할 때 이제 영업사원들이 리스를 많이 얘기들 하시죠. 예. 할부 같은 리스, 하지만 할부와 다른 리스죠. 예. 리스를 해야지 영업사원이 리스사에서 수수료를 좀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리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죠. 리스사는 절대 여러분 소비자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띄워줘가면서까지 장사하는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차 문제인데요. 요즘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륜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이제 어디 안에다 넣기가 힘드니까 비를 맞추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이제 오토바이 광택 이제 훅 갑니다. 지하주차장에 심지어 보관한 것보다 노천에 1년간 보관한 차가 훨씬 더 많이 망가집니다. 노상에서 1년만 비 맞추면요, 오토바이 금방 똥차 됩니다. 할리 할아버지가 와도 녹 올라오고 엉망 됩니다.
반드시 창고나 이런 데서 비나 눈, 햇볕이 보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지 오토바이가 안 망가집니다. 녹도 안 나고 광택도 계속 살아있죠. 뭐 세금, 옵션, 잔고, 소모품, 뭐 리스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장구의 또 다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종 소형 면허 취득하고서 준비는 다 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오토바이 구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일단 안전장구류를 구입을 합니다. 헬멧, 자켓, 바지, 글러브, 뭐 부츠 풀세트로 좋은 걸로 구입하시고요. 오토바이를 구입하시면은 와이프의 등짝 스매싱을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뭐 야구방망이로 맞지만 않으면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최소한 야구방망이로 맞아도 중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구가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구입 시 구입 비용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전적 수요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라이딩을 즐기시려면은 300cc 이하 스쿠터나 국산 오토바이가 답이긴 합니다. 시티백, 뭐 PCX 이런 걸로 몇 년째 지금 세계여행하고 유라시아 통과한 친구들도 많아요. 폼나고 가오 나오고 뭐 남들 눈 의식해갖고 과욕 부리는 것이 과연 취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부분이 많지만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적당히 나의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시고 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리고 여러모로 편안한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과욕으로 와이프한테 맞고 가족들을 원성 들이면서 과연 취미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선택으로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현명한 선택으로 현실에 타협하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즐거운 라이딩, 행복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